안녕하세요, 쇼핑가이드 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도쿄 쇼핑가이드 심화편입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교토, 삿포로, 나고야까지 총 6개의 도시의 쇼핑가이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 도쿄 쇼핑가이드 영상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가 지금 90만입니다. 아마 제 채널 최초로 100만 조회수 영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영상인데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영상이에요. 제가 도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도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데 도쿄 쇼핑가이드 영상에서 구석구석 다 다루진 못했어요. 정말 메인이 되는 동네들과 샵들만을 다뤘단 말이죠. 그리고 도쿄가 또 워낙 큰 도시다 보니 소도잖아요. 그래서 한 영상에 그 쇼핑 스팟들을 다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실 줄 몰랐어요. 제일 처음 시도했던 일본 쇼핑가이드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쿄 쇼핑가이드 심화편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도쿄 한 달 살이를 떠난 김에 구석구석 정말 영상으로 다 담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심화편입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시부야,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신주쿠, 긴자, 기치조지까지 다뤘는데 기치조지는 보너스 지역이었고 사실 시부야,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신주쿠, 긴자 이 5개 지역이 가장 쇼핑하기 좋은 대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쿄 여행이 처음이시거나 짧게 여행을 가시는 경우엔 기존에 올린 도쿄 쇼핑가이드 영상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소개해드린 샵들도 아마 다 못 가보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대표 지역들을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다 또는 다른 지역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린 지역 외에 롯본기, 이케부쿠로, 스카이트리, 오다이바, 다이칸야마, 나카노 이렇게 크게 6개의 지역 내에 있는 스팟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기존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오모테산도, 신주쿠도 좀 더 심화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슈프림, 스투시, 휴먼메이드 이런 메인이 되는 샵들은 다 소개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소개를 못 드렸던 그런 샵들을 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끝판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올린 기본편이랑 이번 심화편 이거 둘 다 보시면 아마 도쿄 쇼핑 스팟은 이제 거의 진짜 모르는 곳이 없으실 거예요. 먼저 이케부쿠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케부쿠로는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6, 7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도쿄에서 신주쿠 다음으로 유동 인구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큰 번화가예요. 신주쿠, 시부야와 함께 니시도쿄 3대 부도심이라 불리는데 관광객은 많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이케부쿠로는 크게 이케부쿠로 역과 선샤인 시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케부쿠로 역에 파르코 백화점과 세이버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또 샵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샤인 시티는 이케부쿠로의 상징이자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로 쇼핑센터, 전시장, 게임파크, 소족관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모인 다목적 복합 공간이에요. 먼저 파르코 백화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백화점인데 일단 1층에 아트모스 핑크가 있습니다. 아트모스는 핫한 스니커즈를 취급하는 스니커 실렉샵인데 핑크는 여성용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샵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브랜드인 KCT5 매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선 품절된 인기 제품들도 꽤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이 있고 3층으로 올라가면 일본을 대표하는 편집샵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매장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경우 크로마츠를 취급하는 게 특징인 샵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유명한 편집샵 중 하나인 저널 스탠다드도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 여행 시에 한국인들이 꼭 방문한다는 포터 매장도 이곳에 있고 펑크한 일본 브랜드인 히스테릭 글라브 매장도 이곳 3층에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면 꽤나 큰 규모의 디젤 매장이 하나 있고 편집샵인 스튜디오스와 LHP, 비버가 있는데 이 3개의 편집샵 모두 니들스를 취급하는 게 특징인 샵이에요.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각각 니들스와 별주 모델이 발매되기도 해요. 그래서 니들스를 좋아하신다면 방문해 볼만 합니다. 이제 5층으로 올라가면 프랑프랑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샵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샵이고 국내에 매장이 없어서 일본 여행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파르코 백화점은 다 둘러봤고 바로 옆에 세이브 백화점을 둘러볼게요. 이케부쿠로 좀 특징이 파르코와 세이브가 내부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 건물로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일단 5층에 일본 브랜드인 Y3와 요지 야마모토가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일본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거 아시죠? 역시나 일본 브랜드인 꼼떼가루송 매장도 있는데 이곳에서 플레이 라인도 꽤 크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가디건의 경우 시부야나 오모테선도 같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점에 가면 품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엔 진짜 재고가 꽤나 쌓여 있었어요. 6층으로 올라가면 국내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산리오 캐릭터들의 공식 굿즈샵인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9층으로 올라가면 모마 디자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모마 디자인 스토어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샵으로 전 세계에 매장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도쿄에 3개의 매장이 있는데 제가 이미 하라주쿠랑 긴자에 있는 매장은 기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 3번째 매장이 이곳입니다. 뉴에라 콜라보 제품들은 당연히 있고 귀여운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9층에 대형 잡화점인 로프트가 있는데 무려 9층부터 12층까지 3층을 통째로 쓰고 있어요. 규모가 정말 크기 때문에 잡화점 좋아하신다면 방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케부쿠로 역과 연결되어 있는 파르코와 세이버 백화점을 다 소개를 드렸는데 이케부쿠로 역 바로 옆에 피파르코라고 파르코 백화점의 별관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샵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지하 1층에 세컨핸즈 샵인 세컨드 스트릿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을 완전 통째로 쓰고 있어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각종 스니커즈들은 물론 슈프림 제품들도 있었어요. 1층으로 올라오면 스토시 매장이 있습니다. 도쿄에 스토시 매장이 하라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보통 하라주쿠나 시부야 매장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케부쿠로점이 여유롭게 쇼핑하기엔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가면 산리오 애니메 스토어가 있는데 산리오와 각종 애니메이션들의 콜라보 제품들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5층엔 잡화점인 세리아, 6층엔 음반샵인 타워 레코드도 있었어요. 이제 이케부쿠로 역으로 돌아가서 길을 하나 건너면 거대한 돈키호테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트모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판 신발들만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구경해보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선샤인시티로 넘어갈 건데 선샤인시티는 이케부쿠로 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이동하다 보면 가는 길에 산리오의 공식 샵인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 매장이 2층 규모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쭉 걸어가다 보면 거대한 선샤인시티 입구가 나옵니다. 선샤인시티는 각종 캐릭터 샵들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입구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가득 있습니다. 일단 지하 1층부터 보면 여기도 물론 산리오 공식 샵이 있습니다. 산리오 비비틱스라는 이름의 샵인데 기프트 게이트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제품들도 대부분 그냥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산리오 비비틱스 옆엔 디즈니 스토어가 있습니다. 또 디즈니 스토어의 옆엔 지브리 공식 샵인 도토리 공화국이 있었어요. 이제 1층으로 올라가면 미피의 굿즈샵인 플라워 미피 주스 가든이 있고 또 쿠키몬스터로 유명한 세서미 스트릿의 굿즈샵 세서미 스트릿 마켓도 있습니다. 또 가챠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차가차의 숲도 있는데 여기는 굳이 안 가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스누피 공식 굿즈샵인 스누피타운, 리라쿠마 굿즈샵인 리라쿠마 스토어, 원피스 굿즈샵인 무기아우라 스토어, 그리고 각종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을 파는 키디랜드가 있어요. 캐릭터 샵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선샤인시티를 구경하다 보면 코스프레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진짜 이 세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성의 거리인 하라주쿠보다 여기서 저는 더 다양한 패션을 본 것 같기도 해요. 이어서 설명하자면 포켓몬 센터도 당연히 있는데 여기 포켓몬 센터가 메가도쿄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켓몬 센터예요. 그래서 굿즈들을 파는 건 당연하고 포켓몬고 랩도 있고 포켓몬 카페도 있고 포켓몬 카드 게임하는 게임장도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포켓몬 센터 내부뿐만 아니라 여기 2층 곳곳에 포켓몬 조형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여기는 포켓몬 성지 수준이더라고요. 짱구 시네마 퍼레이드라는 짱구 극장판을 주제로 하는 샵도 있었는데 짱구 극장판 또 투니버스 세대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명장면들도 다 재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노스페이스 매장도 하나 있는데 이곳 선샤인시티에 당연히 의류 매장들도 꽤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캐릭터 샵들에 좀 집중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노스페이스 외엔 딱히 소개드릴 만한 곳들은 없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면 일본의 대표 캐릭터 프랜차이즈 기업인 반다이 남코 스토어가 있습니다. 내부에 다양한 샵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그중 주목해볼 만한 샵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차폰이라는 가차샵인데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차샵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가차 머신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건지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1층에 있는 가차가차의 숲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한 게 여기 가차폰만 보셔도 충분해서예요. 가차폰만 둘러봐도 제 생각에 진짜 하루 온종일 걸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케부쿠로를 다 소개를 드렸고
이제 나카노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나카노는 이케부쿠로와 신주쿠의 중앙에서 조금 왼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곳 나카노는 지역을 다 전체적으로 본다기보단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대형 쇼핑몰 때문에 올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에서 내려서 상점가로 보이는 입구로 쭉 들어가서 걸어가다 보면 나카노 브로드웨이의 입구가 나옵니다. 총 4층짜리 쇼핑몰인데 도쿄 서브컬처 3대 성지로 꼽히는 곳이에요. 정말 각종 서브컬처 샵들이 잔뜩 입점되어 있어요. 피규어 샵들이 제일 많은데 그냥 피규어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소형 피규어만을 취급하는 샵이 있다던가 특정 애니메이션의 피규어만을 취급한다던가 컨셉이 있는 곳들이 많고 19금, 밀리터리, 타미야, 락, 힙합 등등 정말 각종 서브컬처들을 한 번에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만다라케라고 서브컬처 수집품 전문 프랜차이즈 샵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들 그런 것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소개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국민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카이카이 키키 샵이 있기 때문이에요. 카이카이 키키 플라워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이 공식 샵이어서 쿠션이라던가 의류, 키링거 같은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또 커피 진가로라고 카이카이 키키를 컨셉으로 한 카페도 운영 중입니다. 이게 제품 구매 후에 픽업 카운터를 따로 가서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픽업 카운터 벽이 또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샷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이제 나카노까지 소개를 드렸고 다이칸야마를 소개 드려볼게요. 다이칸야마는 브랜드샵이나 감각적인 물건을 파는 상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화려한 시부아나 하라주쿠와는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의 동네 구석구석에 샵들이 있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칸야마의 왼쪽 밑으론 나카메구로, 오른쪽 밑으론 에비스가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한 번에 소개를 드려볼게요. 다이칸야마가 시부야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시부야역에서 쭉 내려오면 다이칸야마로 들어간 입구에 슈프림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쿄에 슈프림 매장이 총 3개가 있는데 시부야, 하라주쿠, 그리고 이 다이칸야마에 있어요. 시부야와 하라주쿠 매장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보통 많이들 가시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여기 다이칸야마에 인기 아이템들이 꽤나 남아있어서 놀랐어요. 저도 노리고 있던 자켓이 있어서 여기서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밑으로 쭉 걸어 내려오면 스타일스라는 팬십샵이 있는데 매장 규모도 꽤 크고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스니커즈는 물론이고 니들스, 화이트 마운티어링, Y3와 같은 일본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래로 좀 내려오면 블루보틀 매장이 나오는데 블루보틀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이 각종 샵들이 많은 지역이고 오른쪽은 다이칸야마 역인데 세컨핸즈 매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왼쪽부터 들어가면 미니멀의 대명사 마가렛 호엘 매장이 있고 그 옆엔 아페스 매장이 있습니다. 아페스의 앞엔 넘버슈가라는 카라멜 샵이 있는데 여기 오모테산도점은 오픈런까지 하는 샵이에요. 저는 디저트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어봤는데 여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 곳입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이 탄탄한 일본 브랜드 나나미카 스토어가 나옵니다. 나나미카 옆엔 엘리미네이터라는 샵이 있는데 리고웬스, 아크로님, 꼼데가라송 오모플러스 등 상당히 감각적인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엘리미네이터의 맞은편엔 이세이미야케 오모플러스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직진하면 로얄 플래시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미아라 야스히로, 세인트 미카엘과 같은 국내에서도 찾는 분들이 많은 일본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샵입니다. 이제 왼쪽으로 한 블럭 가면 다이칸야마 츠타야가 있습니다. 츠타야는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서점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곳 다이칸야마 츠타야는 숲의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큐레이션해둔 상품들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디자인 서적들도 많아서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블루보틀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이칸야마 역이 나와요. 다이칸야마 역 근처에 세컨핸즈 샵인 카인드올과 세컨드 스트릿이 있습니다. 이곳 카인드올은 굉장히 작아서 좀 설명스러웠는데 세컨드 스트릿 매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귀여운 미피 카페도 역에 붙어 있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이제 다이칸야마는 다 둘러봤고 아래쪽에 나카메구로로 이동해 볼게요. 도보로 한 5, 6분 정도 내려가면 1LDK라는 편집샵이 있습니다. 1LDK는 도쿄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젊은 층에게 큰 사랑을 받는 샵이에요. 여기 나카메구로점은 특히 길을 사이에 두고 2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라리, 캡틴 선샤인과 같은 좀 미니멀한 디자인의 브랜드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처에 해버거타임 매장도 있는데 상당히 귀여운 아이템들도 많고 무엇보다 매장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뻤어요. 이렇게 나카메오로 둘러봤고 오른쪽에 있는 에비스로 이동해 볼게요. 에비스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는 이곳 에비스에 캐피탈 매장이 무려 3개나 있어요. 진짜 캐피탈의 본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매장 규모도 도쿄의 다른 캐피탈 매장들보다 훨씬 커요. 캐피탈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과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시에 꼭 방문을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3개의 매장에 다 동일한 제품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용 방문하시면 이 3개의 매장을 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에비스도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롯본기를 소개해드릴게요. 롯본기는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예요. 오모테산도와 도쿄타워의 중앙, 상당히 좋은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롯본기엔 대표적으로 거대한 복합시설인 롯본기 힐즈와 도쿄 미드타운이 있어요. 이 두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롯본기 힐즈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롯본기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대한 거미 동상 마망도 유명하고 매년 크리스마스에 진행하는 일루미네이션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먼저 이곳 1층에 캐피탈 매장이 2개가 있어요. 캐피탈 레거스와 소호입니다. 이 두 매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사실상 한 매장으로 봐도 무방해요. 매장이 큰 편은 아닌데 도쿄에서 유일하게 면세가 가능한 캐피탈 매장이어서 동일 제품이 있다면 여기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2층엔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편집샵인 빔즈와 유나이티드 에로우즈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이 두 매장 특징이 복층 구조여서 2층과 3층을 모두 쓰더라고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면 빔즈와 유나이티드 에로우즈가 또 있고 이 외에 모리 아트 뮤지엄 샵도 있습니다. 모리 아트 뮤지엄 샵은 롯본기일지에 위치한 모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샵이에요. 다양한 감각적인 굿즈들과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미있는 게 뜬금없이 내부에 꼼데가루송 플레이라인 부스가 있더라고요. 진짜 꼼데가루송 매장보다 재고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가격도 똑같고 면세도 가능하더라고요. 4층으로 올라가면 맨즈 패션관이 나옵니다. 그중 볼만한 곳이 2곳 있었는데 하나는 마니아층이 탄탄한 세련된 스트릿을 보여주는 소프넷이고 하나는 스타맨이라는 펜샵인데 미야레 아스히로로 취급을 하고 있고 타카히로 미야시타도 솔로이스트, 주니어 아타나베 등 쉽게 보기 힘든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니들스를 취급하는 샵인 비세컨드와 런닝화 브랜드 호카 매장도 있었습니다. 롯본기 힐즈의 바로 옆에 TV 아사히 빌딩이 있는데 TV 아사히에서 방영한 인기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짱구 등의 굿즈들을 1층에 있는 TV 아사히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여운 제품들이 많아서 방문한 김에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롯본기 힐즈는 다 둘러봤고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드타운은 롯본기 힐즈와 양대 산맥인 대형 복합시설인데 생각보다 제 기준에선 볼만한 샵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3개의 매장이 괜찮았는데 일단 1층에 꼼데가루송 매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어그 매장과 이세이미야케 플리츠 매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롯본기도 다 둘러봤고 이제 스카이트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카이트리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도쿄의 랜드마크입니다. 워낙 높아서 진짜 도쿄 웬만한 지역에서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곳 스카이트리도 상업시설을 정말 크게 잘 해놨어요. 쇼핑 스팟들이 꽤나 많습니다. 일단 1층은 긴 상점가가 있는데 각종 식당들과 기념품 샵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 메인은 2층부터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지브리의 공식 샵 도토리 숍이 있습니다. 여기 매장이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편집샵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매장도 큼직하게 있었고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장인들이 다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다는 안경 브랜드 금자 안경도 여기 있고 빔즈 매장도 크게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에비시마트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한쪽 벽에 사이즈별로 분류해서 세일 제품들을 그냥 박스채로 쌓아뒀더라고요. 할인율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득템도 가능하실 것 같았어요. 유명 편집샵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그린라벨 매장과 어반 리서치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잡화점인 로프트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포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포토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도 들려볼만 했어요. 거의 진짜 작은 매장 수준으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스니커즈 브랜드인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도 있고 바로 맞은편엔 파타고니아, 엔드원더 등의 아웃도어 브랜드를 취급하는 편집샵인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의 앞엔 디젤 매장도 하나 있었어요. 캐릭터 샵들도 많았는데 일단 디즈니의 공식 샵인 디즈니 스토어가 있고
그 외에 리라크마 스토어, 미피 스타일, 스누피샵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큰 인기인 치이카와 공식샵인 치이카 랜드도 있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산리오를 제칠 정도로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4층으로 올라가면 4층도 캐릭터 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산리오 샵인 헬로키티 재팬이 있고 울트라맨 월드라는 울트라맨 굿즈샵, 그리고 별의 커비 굿즈와 음료를 판매하는 커비 카페와 그 맞은편엔 포켓몬 센터가 있습니다. 가샤폰이라는 가차샵도 있고 원피스, 주술회전, 귀칼 등의 애니메이션 굿즈들이 있는 점프샵도 있어요. 놀랐던 점이 어른들의 왕국에서 메디컴 토이도 있더라고요. 셀럽들의 필수 수집품 베어브릭의 제작사인 메디컴 토이가 작지만 입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경해보기 쏠쏠했어요. 제가 컬렉하고 있는 언더커버 콜라보 제품들도 있고 작은 제품들은 상당히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하나쯤 구매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카이트리도 다 소개를 드렸고 이제 오다이바에 있는 쇼핑 스팟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다이바는 쇼핑, 크루즈, 해변 전망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가득한 인공 섬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쇼핑으로는 단 2개의 쇼핑몰 아쿠아시티와 다이버시티 도쿄 플라자만 가보시면 충분합니다. 아쿠아시티는 오다이바의 명소 레인보우 브릿지 전망 데크와 자유의 여신상 바로 옆에 위치한 쇼핑몰이에요. 일단 3층에 디즈니 스토어가 하나 있고 오클리 매장도 하나 있습니다. 오클리가 국내랑은 제품 전개가 아예 달라서 상당히 예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도 하나 있었어요. 번외로 여기 5층에 쇼핑 스팟은 아니지만 일본 전국의 지역별로 유명한 라멘집들을 모아둔 라멘 국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굳이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 라멘을 먹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멘을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세요. 저는 라멘 매니아라 필수로 가봤습니다.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또 다른 쇼핑몰 다이버시티 도쿄 플라자로 이동할게요. 다이버시티는 건물 입구에 실제 크기 건담이 써있어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건담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해요. 정해진 시간마다 아주 조금 움직이는 쇼를 진행하기도 해요. 일단 2층에 돈키호테의 작은 버전인 키라키라 돈키가 있고 홋카이도의 특산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 부케도 샵이 하나 있습니다. 또 산리오의 공식 굿즈샵인 헬로키티 재팬도 크게 하나 있고 도라에몽의 공식 굿즈샵인 도라에몽 미래 백화점도 있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가면 디젤 매장과 편집샵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뷰티 앤 유스가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슈퍼스포츠 제비오라는 매장이 엄청 크게 하나 있는데 호카,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등등 대부분의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이 있었고 거의 아울렛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샤코코라는 가차샵도 하나 있었습니다. 5층엔 유니클로와 에비시마트 그랜드 스테이지가 있는데 에비시마트 그랜드 스테이지는 일반 에비시마트와는 달리 하이판 제품들을 선별해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볼만 합니다. 이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9090이라는 브랜드샵도 있는데 9090은 일본 10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브랜드예요. 스트릿 브랜드인 허프와 엑스라지도 있고 샵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정판 스니커즈를 약간 뽑기 기계도 있고 전시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샵도 하나 있더라고요. 캐릭터 샵으로는 지브리 샵인 도토리의 숲과 캐릭터 잡화점인 빌리지 뱅가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소개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6개의 지역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물론 도쿄가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 다른 곳에서도 쇼핑 스팟들이 존재는 하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메인이 되는 곳들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턴 기존에 도쿄 쇼핑 가이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지역인 시부야,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신주쿠, 긴자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기존 영상에서 소개드린 곳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소개드리지 않았던 가볼만한 샵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겹치는 곳은 없습니다. 좀 부가적인 샵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먼저 시부야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부야역에 붙어있는 스크램블 스퀘어라는 쇼핑몰의 8층에 편집샵인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와 포터의 매장인 쿠라치카, 그리고 역시 편집샵인 저널 스탠다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시부야역에서 나와서 조금 올라가면 만다라케가 있습니다. 만다라케는 앞서 우에노에서도 있었던 그 서브컬처 수집품 전문 프랜차이즈 샵이에요. 여기가 기아 깊숙이 내려가는 구조인데 내려가 보니까 진짜 조금 과장해서 거의 운동장만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특정 서브컬처를 좋아한다던가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싶어서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신기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약간 관광지 느낌으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위로 한 블록 가면 파르코 백화점이 있습니다.
휴먼메이드 시부야점이 있는 그 백화점 맞아요. 여기 2층에 겐조, 주니어 아타나베 꼼떼 가르송, 이세이 미야케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노스페이스 매장도 있고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는데 토가와 엠부시의 매장도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매장인 KT파이, 그리고 정말 하이판 브랜드만을 셀렉해서 판매하는 편집샵인 누비안이 있습니다. 또 니들스와 미아라 야스히로를 취급하는 편집샵 스튜디오스도 있고 파리 생제르맹 로고를 활용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파리 생제르맹 스토어도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4층엔 일본의 아이웨어 브랜드인 금자 안경과 주로 명품, 한정판들을 다루는 세컨핸드 샵인 링칸이 있고 6층엔 닌텐도, 캡콤, 점프샵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문해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슈프림이 있는 골목에 니들스를 취급하는 편집샵인 빅세컨드 매장이 있어요. 여기가 2층 규모로 꽤나 크더라고요. 그만큼 니들스 제품들도 많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시부야의 위쪽에 있는 하라주쿠로 올라가 볼게요. 먼저 올라가는 큰 길에 아크테릭스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선 리셀가로 구매해야 되는 인기 모델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백팩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조금 올라가면 토가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시부야 파르코 2층에도 토가 매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훨씬 크기도 큰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코인 파우치, 이 제품도 파르코에 있는 토가 매장에선 바로 품절이 되는 진짜 초인기 모델인데 여기 매장에선 할인까지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세컨핸드 샵인 카인도얼 매장이 있고 같은 블럭에 전세계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집단인 브레인데드 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 블럭에 1층에는 9090과 리토, 2층엔 666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9090은 현재 일본의 10대, 20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고 포켓몬, 베이프, Y3 등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제품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리토우는 일본 스트릿씬의 거장 후지하라 히로시가 전개하는 향 전문 브랜드예요. 바디워시, 향수, 스프레이, 방향제, 립밤 등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향이 정말 좋아요. 저도 이 립밤이랑 이 패브릭 스프레이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하라주쿠라는 이름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으로 하라주쿠를 기억하기에도 좋고 뭐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666은 펑크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샵이에요. 뭐 섹스피스톨즈, 너바나와 같은 밴드들의 티셔츠는 당연히 있고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666이 또 가죽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고 유명해서 현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왼쪽엔 하이판 스니커즈들만 취급을 하는 스니커샵인 킥스랩과 빌리스가 있습니다. 빌리스는 특히 빌리스 한정 아이템들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베이프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인 에이프 매장이 하나 있고 그 위엔 니들스를 취급하는 편집샵인 LHP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스투시와 디시스 네버댓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디시스 네버댓 이 하라주쿠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이 키링,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스튜디오스 매장이 무려 4개나 있어요. 스튜디오스, 스튜디오스 세컨드, 스튜디오스 썰드, 스튜디오스 우먼, 이렇게 4개의 매장이 가깝게 붙어 있는데 미아라 야스히로라든가 니들스, 세인트 미카엘과 같은 인기 브랜드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다 들어가 보는 편입니다. 근처에 노아 매장도 하나 있고 조금 아래에 시아틀의 매장이 있는데 시아틀에는 굉장히 귀여운 그래픽이 특징인 일본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오른쪽 아래엔 파리 생제르맹 로고를 활용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파리 생제르맹 스토어도 있고 위엔 꽤나 큰 규모로 세컨핸드 샵인 세컨드 스트릿이 있더라고요. 조금 위에 블랙아이 패치라는 브랜드의 매장이 있는데 현재 일본 스트릿씬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뭐 베이프, 챔피언, 와코마리아 등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여기서 굉장히 멋진한 구독자님이 인사를 해주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크로마츠 직원이 멋진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줘서 여기 구경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위로 좀 올라가면 허밍버드 샵이 하나 있는데 아메카지 브랜드들을 주로 취급하는 샵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니들스를 취급하고 또 별주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그 바로 위엔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선즈 매장이 있는데 여기가 본점이어서 진짜 엄청 크고 괜찮은 옷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한 하라주쿠 스팟들도 다 보여드렸고 이제 오모테산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오모테산도 힐즈의 2층에 더 도쿄라는 샵이 있어요. 더 도쿄는 꼼떼가루송, 언더커버, 나나미카 등 일본 브랜드들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본 쇼핑은 일본 브랜드를 사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 샵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터, 오모테산도 스토어가 있습니다. 2층 규모이고 제가 가봤던 포터 매장 중에 제일 컸어요. 안에 무슨 공방 같은 것도 있고 제품들도 포터의 대부분의 라인들을 다 DP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포터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 매장 좋아 보입니다. 이제 오모테산도 역에서 바로 오른쪽에 이세이미야케 원모플리스 매장과 플리츠 플리스 매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미아라 스이로와 니들스, 세인트 미카엘 등을 취급하는 편집샵인 러브리스가 하나 있고 그 조금 위엔 H 뷰티 앤 유스 매장이 있는데 여기 매장이 엄청 크고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괜찮은 아이템도 너무 많았어요.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에서 타겟 연령층을 조금 낮춰서 좀 스트릿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나는 브랜드들을 많이 가져다 뒀기 때문에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제 아래쪽 블록으로 내려오면 베이프 익스클루시브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매장이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에 비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좀 쾌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폴렌느라는 브랜드 샵이 있는데 항상 여기 지나갈 때마다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랑스 가방 브랜드라고 합니다. 폴렌느의 바로 뒤엔 더블탭스 매장이 있고 오른쪽엔 타카이로 미야시타 더 솔로이스트의 아담하지만 알찬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블럭엔 사카이 아오야마점이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가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쭉 더 이동하면 엔지니어드 가먼츠 매장이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엔 오츠모 플라자가 있습니다. 오츠모 플라자는 작년 11월에 오픈했어요. 여기가 휴먼메이드 디렉터인 니고와 그래픽 아티스트 베르디의 콘셉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휴먼메이드와 베르디의 웨일스티드 유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보니까 웨일스티드 유서 제품들은 상시 있고 휴먼메이드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이 다 여기서 똑같이 발매가 되진 않고 카우스 콜라보 제품이라던가 베르디 콜라보 제품 등 좀 특별한 경우에만 여기 오츠모 플라자에서 발매가 되더라고요. 상시 판매되는 귀여운 키링들도 있으니까 방문 추천드립니다.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왼쪽에 큰 사랑을 받는 미니멀한 편집샵 1LGK도 여기 아오야마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모테산도까지 다 보여드렸고 신주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주쿠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부에 백화점과 쇼핑몰들이 붙어 있어요. 먼저 루미네 백화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신주쿠역에 루미네 백화점이 무려 3개로 나눠져서 붙어 있어요. 루미네 1, 2, 그리고 이스트. 먼저 루미네 1부터 소개를 드리면 일단 지하 1층과 1층에 유나이티드 에로즈가 굉장히 크게 입점해 있어요. 크로마츠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구경하기 쏠쏠합니다. 5층으로 올라가면 미니멀의 대명사 마가렛 호엘이 있고 편집샵인 어반 리서치와 B샵이 있습니다. 하이판 스니커즈들만 취급을 하는 스니커샵인 빌리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루미네 2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2층에 통과제리 귀여운 굿즈들을 파는 샵이 있었는데 이게 정식 매장인지 팝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스 우먼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3층엔 어반 리서치가 있는데 니들스 제품들도 세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루미네 이스트로 이동할 건데 루미네 이스트가 이 3개의 루미네 중에 가장 괜찮았어요. 먼저 1층에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이 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면 화려한 캐릭터 잡화점인 빌리지 뱅가드가 있고 니들스를 취급하고 별주 모델까지 나오는 편집샵인 LHP와 스튜디오스 맨즈가 있습니다. 데저트 스노우라는 빈티지 샵도 하나 있었는데 카라트 자켓도 있고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볼만 하겠다 싶었어요. 6층엔 상의 라인이나 인기 제품들만 취급을 하는 에비시마트 그랜드 스테이지가 있고 카라트 윗 매장도 하나 있었어요. 신주쿠역에 플레그스라는 대형 쇼핑몰도 붙어 있는데 음반샵인 타워 레커드 혹은 스파 브랜드인 지유, 유니클로, 갭이 각각 2층 규모로 굉장히 크게 입점해 있었어요. 자, 이제 신주쿠역에서의 마지막 백화점 타카시마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3층에 이세이미야케 바오바오 매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죠. 4층으로 올라가면 꼼떼가루송 매장이 있는데 여기도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곳이다 보니까 재고가 엄청 많았어요. 8층은 킨,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콜롬비아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았고 9층은 캐릭터 샵들이 많았어요. 뭐 리라쿠마와 산리오 그리고 디즈니 스토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신주쿠역에 붙어 있는 곳들은 다 소개를 드렸고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아트모스가 하나 있는데 이곳 매장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아이템들도 많았습니다. 아트모스터 옆엔 오니치카 타이거 매장도 하나 있어요. 이제 신주쿠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컨핸즈 샵들이 많이 있어요. 카인도울, 브링, 세컨드 스트릿, 레그태그 다 가까운 거리에 뭉쳐 있습니다. 다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세컨핸즈 샵들이기 때문에 둘러보면서 보물찾기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스니커즈 샵인 빌리스도 2층 규모로 이곳 근처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신주쿠까지 심화적으로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긴자를 소개해드릴게요. 긴자에서 제일 가볼 만한 곳은 도버 스트릿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 영상에 당연히 소개를 드렸는데 긴자6도 상당히 가볼 만합니다. 긴자6는 긴자를 대표하는 고퀄리티의 복합 시설이에요. 럭셔리한 긴자에 있는 시설답게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는데, 럭셔리 브랜드 외에도 충분히 가볼 만한 브랜드들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3층에 여성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리고엔스도 여기 있었어요. 그 외에 마르지엘라 MN6, 엠부시, Y3도 있습니다. 4층엔 최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엔드원더가 있고, 5층엔 노스페이스와 아크테리스 매장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 아크테리스 매장이 기대 이상으로 꽤 크더라고요. 긴자에 이세이미야케 바우바오 매장도 무려 2개나 있어요. 도쿄 여행 시에 바오바오백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는 마츠야 백화점 1층에 있고, 하나는 이세이 미야케 매장인데 바오바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라인이 다 있어서 옴무플레이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세이 미야케 근처에 아트모스 긴자점도 있어요. 어떤 제품이 발매 혹은 리스탁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트모스는 지나가는 길이라도 있으면 들려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자에도 캐피탈 매장이 하나 있어요.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에비스에 3개, 롯본기에 2개, 그리고 이 긴자 매장, 이렇게가 딱 도쿄 캐피탈 매장 끝이에요. 어떤 매장에 어떤 제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가셔서 이 6개의 매장 아예 다 가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긴자점은 내부가 굉장히 작은 게 특징인데, 그래도 나름 알차게 메인이 되는 제품들은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쿄 쇼핑 가이드 심화편이 마무리가 됐네요. 도쿄 쇼핑 가이드 기본편과 지금의 심화편 보시면서 가보고 싶은 장소들 구글맵에 하나씩 찍으시면 나만의 멋진 도쿄 쇼핑 지도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굳이 뭐 쇼핑 생각이 없으셔도 시간이 남았을 때 그럼 잠깐 쇼핑이나 해볼까? 이 주변에 뭐가 있지? 싶을 때 영상 켜셔서 그냥 후루룩 넘기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약간 좀 백과사전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쿄 여행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한 여행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